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면서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는 연일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경제난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면서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미국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23일 VOA에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선 것은 지정학적 이유보다는 생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 등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ne word, survival. I mean,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pretty smart in figuring ou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be offering any important sanctions relief. They really need as much food aid from the Chinese as possible with no strings attached. 딘챙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다른 나라를 향해 늑대처럼 공격적 외교를 펼친다는 중국의 전랑 외교를 예로 들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북한 문제를 자신들을 통하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lack of mov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causing the Chinese to also improve or display what would seem to be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lso signal the U.S. if you want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nuclear negotiating table, if you want to see movement on nuclear issues.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최근 북한의 중국 밀착 행보는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북한의 중국 카드가 바이든 행정부에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he thinks playing the China card is going to force the United States to make concessions, then he's deceiving himself. I think he may be trying to play up to China to get more support or something like that, bu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a factor in any kind of denuclearization talks, which so far they have refused to engage in.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셜 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이 나온 뒤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서방 세계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리선권 외무상도 나서 대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 등 그들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대화에 나서려는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전원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꿈보다 해몽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 등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조건 하에서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건데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것을 보면 제재도 포함되어 있고 연합군사훈련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월 연합군사훈련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도 대북 제재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대화 재개는 절실한 과제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기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인 것을 내놔라.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대화할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차원에서의 응답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도 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속사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취약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과의 전향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코로나 봉쇄 상황과 경제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시간 끌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가 작년 1월 24일 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면 1년 반이 넘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 등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신들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최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 문제 협의체인 미한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실제 종료인지 재조정인지를 놓고 양국 간 온도차가 있다는 일부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한 워킹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 조율은 여러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미한 양국은 앞으로 워킹그룹의 형식과 기능을 재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워킹그룹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단기적 목표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이고 이를 위한 대량 살상 무기 축소 등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미국 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23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 제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대화를 위한 대화여서는 안 되며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축소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 차관은 이어 미국은 핵 억지력과 관련해 동맹국의 입장도 확장 억제력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고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1년이 되는 날이죠. 이 한국전쟁이 남긴 유업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은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말했습니다. 흥남철수를 도왔던 한 참전용사는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 있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들처럼 하루속히 자유와 번영을 누리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침략으로 한국전쟁은 벌어졌습니다. 이듬해부터 F-84 전투기를 몰고 100회 이상 출격해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던 유진 맥클링 주니어 전 대령. 미국 공군 제49 폭격비행단 소속으로 수많은 공중전에 투입되면서 공산군의 주요 시설을 폭격해 불사조란 별명을 얻었고 수운비행 십자훈장도 받았습니다. 맥클린 주니어 전 대령은 전후 64년 만인 지난 2017년 한국을 다시 방문한 뒤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done a marvelous job in developing their own democracy. I'm very proud of the fact that I served there to help get you started and keep you free of communism. 올해 96살인 맥클링 전 대령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지금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보면 누가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는지는 명확하다며 이런 승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2달여 만에 부산에 도착해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를 벌였던 워렌 위드한 전 미군 해병대 대령. 34년 동안 미국 해병대에 복무한 이 백전 노장은 영하 30~40도의 혹한 속에 중공군과 싸웠던 장진호 전투와 북한 피난민들의 탈출을 도왔던 흥남철수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히 수많은 북한 피난민들은 자신의 친구였다며
이들이 아직도 공산주의 독재 정권 지하에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면서 이들도 한국을 눈부시게 발전시킨 한국인들처럼 자유와 번영을 하루빨리 누리길 바란다고 위대한 전 대령은 말했습니다. I landed on August 2nd, 1950 in Korea. And at that time, Korea was a very desolate country, very, very poor. I have now been back several times, and I am very, very, very impressed with the energy, the enthusiasm, the intelligence of the Korean people. 미국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포병장교로 38선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레리 카이나드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은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닌 잊힌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legacy and my feeling is it needs to be spread broadly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we did something good, that the Korean War is not the forgotten war, it's the forgotten victory. 카이나드 전 회장은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 속에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이 자랑스럽다면서 이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희생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 알리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사이버 해킹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대응팀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경찰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국가주도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청 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이버 수사 전문 수사관 20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이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적국들의 해킹 범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경찰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8년 1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 5억 3,4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 역대 가장 큰 해킹 피해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2018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정보 탈취를 위해 일본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독자 제재 등을 이행하면서 지난해 북한과 인도와의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인 코트라가 23일 공개한 2020-21 회계연도 인도-북한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2018년 인도의 대북 독자 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의 인도와의 무역 규모는 268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897만 달러에 비해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 같은 무역 급감 상황에서 인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의약품으로 145만 달러 규모였으며 이어 유기화합물과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염료 등의 수입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인도 수출액도 88만 달러로 한 해 전 347만 달러에 비해 75%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인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